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탈석탄하면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걸까? 오늘은 숫자와 데이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우리 네. 슬로우뉴스 대표님. 먼저 현황부터 알려보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중이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중이 그 10년 전에 42%에서 거의 한 절반을 석탄으로 했댔죠. 와, 42%. 지금은 3분의 1,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 30.5%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여전히 매우 높은 나라고요.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 이어서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 8위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왼쪽이 일당 석탄 사용량이고요. 오른쪽이 석탄 발전량인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글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중국이 압도적으로 석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고요. 네. 근데 물론 태양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죠.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순이고요. 1인당 이제 인구나 경제 구조에 있으니까 왼쪽에 1인당으로 보면 뭐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등이 있지만 한국이 여기서는 5위입니다. 타이완이 좀 더 많고요. 한국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의 3분의 1 정도가 석탄으로 떼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군요. 네네. 일단 뭐 탈석탄 혹은 네. 탈원전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이 그럼 전기 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뭐 비싸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무조건 반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세상 에너지는 비싸고 간헐적이다. 그리고 네, 이 주장. 속도를 좀 고려해야 된다. 당장은 어렵다라는 그거 한 건데. 20년 전부터 네. 들었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네. 탈석탄 동맹은 2040년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림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가 최근에 사설에서 여러 그 반복해서 계속 이제 탈석탄을 급발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후총회가 맹탕으로 끝났는데 우리만 급발진해서 뒷감당이 걱정된다. 탈석탄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주장이 너무 웃긴 게 네. 이미 저는 이제 COP 현장에도 가서 취재를 했었고 네네. 아랍에미리트에 2년 전에 이번에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너무 늦다라고 몇 년 전부터 욕을 맞습니다. 먹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우리가 급발진 해봤자 평균도 못 쫓아가는데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에서 또 하고 있다는 게 좀 황당하네요. 맞습니다. 네. 조선일보 아까 사설에 보면 네. 환경 모범생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환경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사실 열등생에 가깝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이 탈석탄을 하지 않은 4개 나라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조선일보의 오래된 레퍼토리,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보수, 그다음에 경제지들, 그다음에 네, 네. 이 또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 나온 굉장히 오래된 레퍼토리이긴 합니다. 이 세계 기구 같은 데가 보면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이 석탄 발전 비중이 저도 깜짝 놀라서 30%면 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은 건데 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석탄이 그동안 좀 싸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석탄을 수출한 나라도 많고 수입원이 많아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그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탈석탄으로 왔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도 사실 그래서 이제 석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LNG 비중을 또 높였는데 네. 사실 LNG 가격도 지금 뒤에 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서 LNG 수입이 끊기면서 LNG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을 하고 전기요금이 7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외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건 안보의 문제다. 그러니까 석탄이든 LNG든 이제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네. 사회복지 뭐 조금 확장한다 그러면 베네수엘을 봐라. 그러면서 맨날 네네. 이제 중남미 나라들을 네네. 거들먹거리고 에너지 얘기하면 영국, 독일 봐라 이러면서 지금 뭐 비싸지고 있다. 저번에 한겨울에 다들 불 끄고 사는 거 못 봤냐. 이렇게 레파토리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날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똑같은 주장에. 이게 뭐 팩트 얘기는 주장 없다고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그림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싸다고 말할 때 이게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건데요. 네. 당장 이제 생산 단가가 얼마냐보다 처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 들어간 돈이 있고 이게 또 많이 이야기하는 원전은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안 뒤에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후 처리 비용이 있고. 예, 그걸 다 반영한 균등화 발전 비용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 빨간색이 이제 그 집광형 태양광이고요. 노란색이 쭉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입니다. 보시면 이제 10년 전에는 0.4달러까지 갔었는데 1kW 시당이요. 근데 지금은 이게 0.043으로 거의 그 100분의 1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태양광 파란색이 태양광 모듈 가격이고요. 오른색 빨간색은 이제 태양광 설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줄어들면서 설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이게 비중이 굉장히 낮고 안타까운 건 이 한국이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 그 추세긴 한데 한국은 여전히 이제 일조량이 좀 적어서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비중이 태양광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원전의 그 장기 균등화 처리 비용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그림 한국에서의 이제 원료별 정산 단가를 계산한 건데요. 예. 보시면 이제 우리 탈석탄 한다고 그랬지만 탈석탄이 1kWh에 144원이고요. 그리고 LNG는 176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NG 의존도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LNG 의존도가 높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하기 가장 편하고 그리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값싼 원료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이 원자력은 아무튼 이제 정산 단가로 보면 66원인데 이거 그러니까 좀 싸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등화 발전 비용이 아니라 이 한계 단가를 말하는 거라서 올해 얼마가 들었느냐이지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당장 생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용.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태양광이 한국에서도 석탄보다 더 싸졌다라는 거죠. 석탄은 144인데 네. 태양광 네 번째 있죠. 태양광은 136이고 LNG보다는 압도적으로 싸고요. 석탄보다도 낮아졌다.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낮아졌고요. 이게 계속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저건 제로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석탄을 빨리 줄여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되고 네. 우리의 기술을 그렇습니다. 늘려야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좀 넘어가고 네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때요?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사실 아직은 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전기요금이 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했거나 그리고 한국 전기요금이 사실 이 단가 차이를 유지하느라고 그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느라고 네네. 한전이 굉장히 그 비용 부담을 많이 떠안아서 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을 나타낸 건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거의 하위 5번째 정도 될 정도 낮고요. 전기요금이 계속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최근 온 사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전력공사 매출과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이제 2022년 이후에 LNG 단가가 오르면서 매출은 늘었는데 그리고 약간 이익도 나기도 했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200조 원이 넘죠. 이 200조 원의 부채라는 건 결국 낮은 비용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공급하면서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좀 전기요금을 찍어 누르면서 그 비용 부담을 다 한전이 떠안는 건데요. 이 전기요금 한전의 200조 부채도 결국은 광의의 국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고 결국 장기적으로 오래 나눠서 한국 사회가 떠안아야 될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석탄 발전 비중 줄이는 건 어쨌든 국제적인 추세인 거고 네네. 우리는 한참 이제 뒤쳐졌고요. 어쨌든 뭔가를 줄이면 뭔가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아까 뭐 단가 보여주셨지만 네. 그 싼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대안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제 대안은 장기적으로 계속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빨리 전환을 하는 게 비용을 상당히 낮추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균등화 단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추세는 석탄이나 LNG를 줄이는 방향을 가고 있다. 아까 EU, 유럽,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하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림 네.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놀랍게도 LNG 뭐예요? 유럽의 LNG 가격인데 지난 10년 동안 가격입니다. 보시면 한 100만 톤당 9달러 정도 하다가 이게
2022년에 70달러까지 올랐죠. 우크라이나 그때. 전쟁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석탄 가격도 비슷하게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기요금도 LNG와 맞물려서 오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LNG 가격과 전기요금을 나란히 같이 그려본 건데요. 파란색이 LNG 가격이고 이 주황색이 전기요금인데 LNG와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기요금이 꽤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올랐는데 이걸 사실 정부가 정치적으로 틀을 막고 있었을 뿐이지 그만큼 한전이 다 부채를 그만큼 늘려서 떠안았고요. 우리가 LNG와 석탄을 의존하면 우리가 그 단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그 국제적인 에너지 변동에 따라서 이 비용 부담에 굉장히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그 비용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큰 비용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태양광은 저녁에 가동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가동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 또 배터리 효율이 높아져서 그걸 배터리 효율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LNG나 석탄 가격의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에너지 자금률을 높여야 된다. 지금 LNG와 석탄 대부분 9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식이 지난 유럽에서의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태양광은 이게 이제 나라마다 플록세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제 29달러에서 92달러 정도. 그리고 이제 석탄이 이미 69에서 168로 가장 높은 비용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원전이 기존에 쓰던 원전과 신규 원전이 다른데 신규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맨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네. 이제 새로 원전을 짓는 건 이미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기존에 있던 원전을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 결과는 기존의 원전을 고쳐 쓰는 그 한 개의 비용도 사실 그 새로 태양광을 짓는 것보다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쟁점은 이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고요.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태양광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진 것처럼 배터리 효율도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석탄 발전소가 여기서 보면 싼 걸로 나오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네. 석산 발전소가 적자라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그 석탄 발전- 사실인가요 일단? 네네. 한국에서 이제 그 석탄 발전은 저기 최근에 또 그 가동을 한 그 발전소들 있죠. 삼척하고 강릉에 새로 발전소를 지어서 작년하고 올해 가동을 시작한 그런 발전소들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강원도와 수도권의 그 이 송전망이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아서 비싼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발전 단가라는 게 LNG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LNG 가격 기준으로 이제 한계 비용을 맞춰주기 때문에 개통 비용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 그 비용이 석탄 발전에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금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석탄 발전이라는 게 이미 그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미 타산에 맞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다 비용적으로 네. 보다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봐야 숫자를 되겠네요. 말씀드리면 삼척 블루파워, 강릉 에코파워, GS 동해전력 세 가지 석탄 발전소가 최근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각각 지난해 2천억 원, 2,400억 원, 510억 원 미정산 적자를 냈습니다. 어쨌든 뭐 이미 그 진행자님께서 정리한 것처럼 뭐 많이 우리 이제 전기 많이 필요하죠. 앞으로 뭐 AI 시대에 에너지 맞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석탄을 더 뗄감을 더 뗄 네네.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된다는 건 거대한 흐름이고 네. 어쨌든 기후 위기로 지구가 멸망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다뤘던 것처럼 미국은 LNG를 수출하려고 터미널을 만들고 있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기네 애리조나로 배수로. 보내는 네네. 사실 그건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LNG가 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나라 안 주고 우리가 쓰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지만 네. 한국은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에너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가격이 저렇게 70배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외국의 에너지를 의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
뭐죠 그 재생에너지 아니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에너지가 급증할 거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2034년까지 이게 뭐 660 기가와트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 상당 부분을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걸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도 당연히 뭐 석탄이나 뭐 LNG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든 하겠지만 이것도 부족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재생 에너지라는데 세계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에너지 기구 전망을 따르면 이 AI 산업의 급증과 AI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서 재생 에너지 산업도 급격히 성장할 거다라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탈석탄을 늦춰보자. 석탄이 가장 싸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세계적 추세하고 많이 동떨어진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제 그 이정민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경수 박사 네. 그 핵융합, 핵융합,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러니까 SMR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네. 그 전문가 이터의 책임자가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부분은 SMR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태양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말씀하신 핵융합 에너지는 꿈의 기술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이제 물리학 제가 또 물리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물리학계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가능한 뭐 이렇게 이 연구 동력처럼 몽상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가까운 미래에 이게 그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계적인 그 에너지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얘기를 하면 사실 끝도 없고 여러 가지 신문을 보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각자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상황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